혹시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어서 혼자 운동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던 기억 있으세요? 친구들이 다 도시락 펼쳐놓고 맛있게 먹을 때 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손으로 배를 꾹 누르고 앉아 있었던 그 시절. 국민학교 교실 난로 위에 도시락 냄새가 가득 퍼지던 그 시간에 나는 그냥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던 그 기억. 그게 벌써 5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왜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그 시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추억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3%, OECD 회원국 중 당당히 1위입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 나라 경제 다 이끌어 놓고 지금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돼요. 후반부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손해예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962년, 1965년, 1968년.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심장에 딱딱 꽂히실 거예요. 국민학교라는 말. 지금 20대, 30대한테는 그냥 낯선 옛날 단어지만 우리한테는 달라요. 국민학교. 그 두 글자 안에는 그냥 학교 이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 냄새 나던 나무 책걸상, 삐걱삐걱 소리 나던 낡은 마룻바닥, 겨울이면 교실 한가운데 놓인 시커먼 연탄 난로, 그 난로 위에 줄줄이 올라가 있던 양철 도시락들, 그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풍경, 그 냄새, 그 소리, 그 온기가 다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 그 따뜻한 추억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프더라도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 해요. 그 시절을 한번 천천히 돌아가 봅시다. 국민학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언가를 꿰매셨어요. 찢어진 책가방이었을 거예요. 실이 없는 날에는 실 대신 노끈으로라도 꿰매셨죠. 교복은 동네 언니나 오빠한테 물려받은 거. 치수가 안 맞아서 소매는 접어 올리고 허리는 안전핀으로 고정하고 그렇게 입고 학교 갔어요. 그게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남들도 다 비슷했으니까. 오히려 새 교복 입고 오는 아이가 특별해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신발은 어떠셨어요? 고무신. 겨울에도 고무신 신고 다니신 분 계시죠? 운이 좋으면 검정 고무신, 형편이 좀 되는 집 아이들은 흰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 흰 운동화 신고 오는 애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발이 꽁꽁 얼어도 그냥 걸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모두가 그랬으니까. 발 시린 게 고통인 줄도 몰랐어요. 원래 겨울이란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학교까지 얼마나 걸어가셨어요? 3리, 5리, 10리. 어떤 분들은 20리, 30리를 걸어 다니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산길, 논두렁길, 강가 자갈길.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길을 나서야 했어요. 하늘이 빛나기 시작하는 새벽녘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던 그 길.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나던 설이 밟던 그 감촉이 아직도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저는 기억나요. 그 차가운 땅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
그게 어린 우리가 세상에 새긴 첫 번째 흔적이었어요. 도시락 없는 날은 더 일찍 나섰어요. 괜히 빨리 걸어서 학교에 먼저 가 있으면 아이들이 도시락 꺼낼 때 모른 척하기가 더 쉬웠거든요. 학교에 늦게 도착하면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으니까 빈속에도 발걸음만은 제게 걸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걸었으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걸었어요. 그게 그때 우리였어요. 그 시절 교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봐요. 겨울이 오면 교실 한가운데 난로가 생겼어요. 화구에 연탄 넣고 뚜껑 닫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개지면서 뜨거워졌어요. 그 난로 주변 가장 앞쪽에 앉은 아이들은 더워서 좋고 뒤쪽에 앉은 아이들은 추워서 싫고 그 온도 차가 교실 앞뒤로 극명하게 갈렸어요. 아침마다 당번이 연탄 들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집에서 연탄 한 장씩 가져오는 거였어요. 연탄 못 가져온 날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어떤 아이는 연탄 대신 나뭇가지를 들고 온 날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사정을 아니까. 그게 그 시절 선생님의 배려였어요. 말 없는 배려. 교실 안에서 제일 좋은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쉬는 시간에 밖에 못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교실 안에서 수다 떨고 윷놀이 비슷한 거 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냥 행복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없어도. 점심시간. 이게 제일 큰 고비예요. 12시가 되면 선생님이 점심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미리 난로 위에 올려두었던 도시락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김이 확 올라왔어요. 김치 냄새, 콩자반 냄새, 멸치 냄새, 이런저런 반찬 냄새가 교실 가득 퍼졌어요. 그 냄새가 교실 구석구석까지 배었어요. 도시락 없는 날 그 냄새가 어땠겠어요. 배에서 소리가 날까봐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 냄새 맡으면서 침 꿀꺽 삼키고 아무것도 아닌 척 창밖을 보거나 책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운동장 구석 나무 아래, 창고 옆 그늘진 벽 쪽, 아무도 안 오는 곳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혼자 앉아서 점심시간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배가 꼬르륵거려도 소리 안 나게 꾹 눌렀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15분,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도시락 없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셨어요. 어느 아이가 점심을 굶는지. 그래서 당신 도시락에서 밥 한 주걱, 반찬 한 가지를 그 아이 앞에 살짝 덜어 놓아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슬쩍. 지금도 그 선생님 기억하는 분 계시죠? 저는 그 선생님이 평생 기억나요. 그 아무 말 없는 밥 한 주걱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게 세상에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뭐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달랐겠지만 많은 집이 비슷했을 거예요. 부뚜막 위에 솥 하나. 그 솥 안에 뭐가 있느냐? 그날 형편에 따라 달랐어요. 좋은 날은 쌀밥, 그냥 날은 보리밥, 힘든 날은 죽, 없는 날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보리밥 기억하세요? 쌀이 귀했던 그 시절에 쌀보리 반반 섞어도 감지덕지였고 보리칠에 쌀삼이 들어가면 그날은 잔칫날 같은 날이었어요. 순전히 보리밥에 국 하나. 반찬이라고 해봐야 배추김치, 깍두기, 고추장, 가끔 된장찌개. 그게 하루 세끼의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어요. 그 밥 한 그릇이 그날 하루 에너지의 전부였어요.
그걸 먹고 학교 가고,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그게 하루였어요. 여름이 오면 옥수수, 가을이 오면 고구마, 겨울이 오면 감자. 제철 나는 거 삶아 먹으면서 버텼어요. 라면은 사치였어요. 라면 한 봉지 사 먹으려면 그때 돈으로 5원, 10원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집이 태반이었어요. 라면 먹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온 가족이 신이 났어요. 국물에 밥 말아 먹고 그게 그 시절 행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진짜로 그게 좋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셨어요. 밥 짓고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도시락 쌀 게 없는 날에는 그 새벽에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찌꺼기 끌어모아서 고구마라도 하나 넣고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프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근데 애한테 티를 내면 아이가 상처받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학교 보내셨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삭바느질 하셨어요. 전구 불빛 아래서 눈 비비며 남의 옷감 꿰매던 어머니 손. 바늘에 실 꿰다가 잘 안 보여서 침 묻혀 다시 꿰던 그 손. 손에 된박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겨울이면 갈라터져 피가 나도 그냥 일하셨어요. 일 멈추면 밥이 없으니까. 그 손이 저를 학교까지 보내줬어요. 그 손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농사 짓고 막노동하고 광산 가고 공사판 따라다니고 지게 지고 산을 올랐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때로는 밤중에 들어오셨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 얼굴 보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야 조금씩 알았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얼마나 피곤한 몸으로도 웃으셨는지. 학용품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다 살 수가 없었어요. 옆 반 아이한테 빌려서 공부하거나 앞에 앉은 친구 것을 같이 들여다보거나 공책은 다 쓰면 여백 찾아서 작게 또 쓰고 거기도 없으면 뒷표지 안쪽에 빽빽하게 쓰고 몽당 연필은 끝까지 써서 손가락 사이에 끼워가며 쓰고 더 이상 잡기 어려워지면 나무에 끼워서 또 썼어요. 지우개는 비싸니까 침 묻혀서 지우려다 공책만 뭉개놓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공부하려 했어요. 공부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선생님이든 어머니든 이웃 어른이든. 운동의 날은 어떠셨어요? 1년에 한 번 가을에 운동의 날이 오면 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근데 그날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분 계실 거예요. 운동의 날이면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풍성하게 싸오시는 날이거든요. 김밥, 삶은 계란, 사이다. 그런 날에 도시락이 없으면 더 눈에 띄었어요. 친척 집에서 빌려 싸온 도시락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아예 없는 날은 그냥 한쪽에 앉아서 멀찍이 봤어요. 그 눈빛 기억하세요. 근데 공부만 한다고 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디를 가야 했어요? 중학교 가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어요.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서울로 갔어요. 공장으로 갔어요. 구로공단으로, 마산자유무역지대로, 인천부두로, 영등포 섬유공장으로.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14살, 15살.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도 못 마친 나이에 서울 가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였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보따리 하나. 거기 안에 내복 2벌이랑 고추장 1통, 집에서 담근 묵은 깍두기 1통이 전부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역까지 걸어와서 손 꼭 쥐어주셨죠. 말은 없었어도 그 손길에 다 담겨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우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창문에 이마 대고 소리는 참고 눈물만 흘렸어요. 멀어지는 역 플랫폼에 서 계신 어머니 작은 모습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쪽방에서 살았어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이불 하나씩 깔고 환기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좁았지만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감사했어요. 공장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가락이 기계에 끼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먼지 마시고 화학약품 냄새 맡고 소음에 귀가 멍멍해도 일했어요. 이거 안 하면 집에 돈을 못 보내니까. 어머니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월급 타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봉투 들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어머니한테 붙였어요. 동생 학비로 쓰라고, 집 먹을 것 사라고, 아버지 약값 보태라고. 내 손에 남은 건 방세 내고 밥값 내고 나면 몇 푼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고향에 보탬이 된다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그 나이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공단에서, 그 논밭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그 광산에서 젊음과 몸과 건강을 다 쏟아부은 어르신들 덕분인 거예요. 1963년부터 1979년 사이에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가 넘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놀랐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휴일도 없이, 야근도 당연히, 추가 수당도 없이 일했어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일했어요. 그 믿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20대, 30대를 다 쏟아부었어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또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때 집값이 어땠어요? 서울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전셋집 옮겨 다니면서 달동네에서 판잣집에서 그래도 내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었어요. 집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있으면 그게 집이었어요. 5년 모아서 전세 보증금 마련했더니 집주인이 올려달라 하고 10년 모아서 내 집 마련했더니 대출이자 갚는데 또 10년이 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쉰이 됐어요. 예순이 됐어요. 노후 준비.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식들 다들 대학 보냈죠. 요즘 대학 4년 등록금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자식이 둘이면 억이 넘어요. 그걸 다 댔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적금 깨고 퇴직금 쏟아붓고 보험 해약하고 노후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식 뒷바라지가 먼저였어요. 내 노후보다 자식이 앞서는 게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니까. 자식 결혼시킬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전세 보증금 해줘야 하고 혼수 해줘야 하고 예단이니 사돈집 대접이니 그것도 다 했잖아요. 손에 있는 거 다 줬잖아요. 빈손이 됐어도 자식 얼굴 보면 그냥 괜찮았어요. 그게 부모니까.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었으니까. 근데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40대, 50대였죠. 한창 일할 나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졌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싸야 했어요. 20년, 30년 다닌 직장에서 그냥 잘려야 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퇴직금 받아서 뭔가 해보려 했잖아요. 치킨집, 편의점, 식당, 세탁소 다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다 잃었어요. 그 돈도 다 날렸어요. 그때 이 나라 전체가 흔들렸으니까. 어른 책임이 아니었는데 그 짐을 다 어른들이 짊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드셨잖아요. 말로 다 못할 만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얼마나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밥도 못 먹겠고, 자다가 밤중에 깨서 천장만 바라보고, 그 밤들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아침에 또 일어나셨어요? 그래도 일어나셨잖아요. 또 버티셨잖아요. 막노동이라도 했고, 경비라도 했고, 청소부라도 했어요. 자존심 접고, 몸 낮추고, 또 일했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 배워온 게 그거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참는 법, 버티는 법을 몸으로 배워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안 좋아요.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손이 떨려요. 젊을 때 혹사한 몸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기가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쉬면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이 상황. 그 딜레마가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예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시면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년 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3만 4천 원이에요. 한 달에 33만 4천 원. 이게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를 다 해결해줘요. 서울에서 방 하나 세 들면 보증금 빼고 월세만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다 줘도 월세도 안 돼요. 지방이라도 30만 원은 해요. 거기서 밥은 어떻게 먹어요? 병원은 어떻게 가요? 국민연금은요?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약 63만 원이에요. 이것도 올해 많이 낸 사람 기준이에요. 짧게 냈거나 납부 이력이 없는 분들은 훨씬 적게 받아요. 아니면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절에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농사 짓고 자영업 하다가 실패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예요. OECD 평균이 약 13%인데 우리나라가 그 3배가 넘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인 10명 중 4명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어요. 빈곤선이 1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새벽 5시, 아직 날도 제대로 안 밝은 시간에 리어카 끌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폐지를 줍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돌고, 상가 뒤편 돌고, 마트 옆 골목 돌고, 종이 박스를 모아서 실어요. 무거운 냉장고 박스도 혼자 접어서 올려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폐지 20kg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킬로그램당 100원 안팎이에요. 20kg이면 2,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리어카 끌어도 10,000원 벌기가 쉽지 않아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왜 그렇게 사시는지 알아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예요.
요양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손으로 먹을 것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그 자존심 하나로 새벽 리어카를 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쓰럽고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 새벽 리어카 소리가 그 어르신 인생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어요. 편의점 가보셨어요, 요즘? 야간에 계산대에 서 계신 분이 백발이세요. 이른이 넘어 보이시는데 야간 알바를 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10,000원이에요.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에요. 한 달 22일 일하면 176만 원이에요. 근데 그 몸으로 야간 알바를 어떻게 버텨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그래도 하세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손님이 오면 그래도 인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막교대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 안팎. 거기서 4대 보험 떼고 식비 빼고 반값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 야간 경비를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사하면서 거기서 보람 찾으면서. 그게 지금 어르신들의 하루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원 청소, 학교 급식 보조, 주차 유도, 도서관 정리.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하루 서너 시간. 그나마 그게 있는 날은 낫다고 하세요. 밖에 나올 이유가 생기니까. 사람 만나는 게 생기니까. 그 돈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한 끼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관에서 무료 점심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거기 식사가 맛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운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데. 그냥 고기 한 점, 생선 한 조각, 내 돈으로 사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그게 서러운 거예요. 어릴 때도 못 먹었는데 늙어서도 못 먹는다는 그 서러움이. 라면 한 봉지가 이제 1,000원이 훨씬 넘어요.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배추 한 포기가 얼마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예요. 마트 가면 카트에 뭘 넣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거 사면 저거 못 사는 거니까. 삼겹살 한 번 먹으면 다음 주 반찬 값이 없으니까.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랑 뭐가 달라요? 그때도 돈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도 돈 없어서 못 먹어요. 50년이 흘렀는데. 병원은 어떻게 하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안 좋잖아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백내장. 한 달에 병원비, 약값이 얼마나 나와요? 어떤 분들은 서너 군데 병원을 다니세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가는 데마다 진료비에 약값에. 의료비는 그냥 쑥쑥 나가는데 거기서 또 교통비,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기초연금 33만 원이 손 사이로 그냥 줄줄 흘러가 버려요. 손에 쥐었다 싶으면 이미 없어요. 치아도 문제예요. 평생 제대로 관리 못한 치아가 이제 하나둘씩 빠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한 개에 100만 원이 넘어요. 틀니도 비싸요. 이가 없으면 밥을 제대로 못 씹어요. 밥을 제대로 못 씹으면 영양이 부족해져요. 그냥 국에 말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젊을 때 고생하다 이가 망가진 건데 그 고통을 또 돈 없어서 참아야 해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도 살기 어렵잖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집값에 치이고 아이 낳기도 무서워하는 세상이잖아요. 거기다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다고, 다 잘 지낸다고. 그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 사랑이기도 하고, 그 거짓말이 상처이기도 해요. 명절에 자식들이 와요. 잠깐 얼굴 보고 바빠서 가요. 용돈 얼마 쥐어주고 가요. 그 돈 받으면서 고마운데 또 미안해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줘서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혼자 다 감당하려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외로우시죠.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날이 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리라도 있어야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 식사는 혼자 해봤자 귀찮아서 빵 하나, 과자 하나로 때워요. 그게 하루 한 끼예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8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 외부인과 대화 한 번도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 때는 더 심했어요. 경로당 문 닫히고 복지관 문 닫히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그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겠어요. 조용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그 시간을 겪어본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그 시절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고향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어도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떤 분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떤 분은 자식 집 따라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둘씩 멀어지다 보면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두세 명도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야 해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일어나서 밥 먹고 외출하고 숨 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세요. 그 나이에 그 몸으로 그 형편으로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30대보다 어떤 40대보다 훨씬 더 강인한 분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가서 벚꽃 보시잖아요. 그 환한 얼굴.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서 봄 햇살 쬐시는 그 모습.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에요. 국민학교 시절 도시락 없어서 운동장 구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봄바람을 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참았고, 얼마나 많이 버텼겠어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꼭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 가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그분들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의료급여 제도도 있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되는 제도예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겨울에 가스비 아끼려고 추위 참으시지 말고 이런 제도 꼭 활용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야 건강도 유지가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있어요.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국민한테 해줘야 하는 기본 의무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 위에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말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 번쯤은 말씀해 보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힘든 걸 모르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짐스러울까봐 혼자 다 감당하려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국민학교 그 시절, 그 가난을 혼자 참았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그 어른이 다시 힘든 시간을 혼자 참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말해도 돼요. 이제는 도움받아도 돼요. 손 내밀어도 돼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자식한테 오늘 연락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동네 복지관 문이라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달라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는 믿어요. 그 시절 새벽에 학교 가던 흘길이 기억나세요. 안개 속에 혼자 걷던 그 길. 도시락 없이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던 그 점심시간.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버텼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힘이에요. 지금 힘드신 분들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50년 전에도 혼자 버텼는데 이제는 혼자 안 버텨도 돼요. 받을 수 있는 지원 받으시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말씀하세요. 그 용기가 나머지 세월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자식들 키우고 그 모든 것을 해내신 분들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노후 지원 제도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